영어처럼 무언가를 배우는 일이 됐던 아니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됐던 처음에는 덤벙거리고 실수도 많이 하는 구간이 언제나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 구간이 지나가면 이제 내가 감도 잡았고 익숙해져서 제대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두 번째 구간이 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덤벙거리던 구간에서 제대로 퍼포먼스를 내는 그 구간, 그 부분을 바로 우리가 터닝 포인트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영어 실력이 빨리 느신 분들은요, 이 영어 공부에 있어서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돌았다라는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터닝 포인트를 넘게 되면요,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자, 첫 번째로는요, 앞에서 우리가 언급한 것과 같이 시간 대비 내 공부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라는 게 있겠고요. 못 모르고 공부할 때 1시간을 투자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실력 향상의 효과와 내가 뭔가 감을 잡고 나서 그 터닝 포인트를 지난 다음에 똑같은 1시간을 공부해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터닝 포인트를 지나게 되면요, 우리가 많이 겪는 영어 공부에 대한 두려움, 긴장감, 초조함 같은 것들이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전환점을 도는 과정에서 아, 영어란 거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네 라는 본인만의 어떤 그런 감을 잡았기 때문인 건데, 뭐니 해도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전환점을 어떻게 최대한 빨리 찍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요, 제가 두 가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겪는 영어 노출에 대한 양을 최대한 늘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영어를 많이 읽고 듣고 쓰고 말하면서 그 경험치를 늘려주면요, 우리 저 무의식 깊은 곳에 있었던 그 영어에 관련된 애매모호한 지식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 그런 때 있잖아요. 아, 이게 그거였어? 아, 저게 저 말이었어? 하는 바로 그때를 저는 유레카 모먼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이제 기억나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유레카 모먼트는 뭐가 있었냐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같이 제 의식의 어떤 그런 흐름을 따라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문장을 봤어요. She hit the ground when the gunfire started. 해석해보자면, 자, 그녀는 때렸다는 거죠, 땅을. 언제? The gunfire. 그러니까 총을 쏘는 것이 시작이 됐을 때. 그러니까 뭔가 그림을 그려보자면 전쟁 지금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뭐 저쪽에서 우리에게 총을 쏘기 시작했을 때 그녀가 땅을 이렇게 때렸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도대체 왜 땅을 때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어쨌거나 이 문장을 제가 처음 봤을 때는 그냥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것을 모르니까 그냥 뭐 이렇게 총성이 날아다니기 이렇게 들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녀가 이제 뭐 무서워서였는지 무슨 이유 때문이었는지 땅을 때리기 시작했구나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갔단 말이죠. 넘어가면서도 뭔가 이제 알고는 있었어요. 사실 이게 이 뜻이 아닐 것 같은데, 근데 뭐 사전을 찾아봐도 다른 의미가 없으니까 넘어가야지 하고,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 자, 그 다음날 제가 유학 당시에 사실 이런 문장을 읽었었던 건데, 그 다음날 학교에 갔습니다. 체육 시간이었고요. 그때 제 체육 그 시간 선생님이 키가 198이시고 턱수염 이만큼, 하얀색 턱수염 이만큼 나신 되게 건장하신 분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자, 애들 쫙 앞에 서 있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Hit the ground and do 20. 자, 그 말을 제가 딱 들었을 때 저는 무엇을 했냐, 쪼그려 앉아서 이제 땅을 때리라니까 이렇게 땅을 툭툭 때리면서 뭘 지금 나는 이 체육 시간에 하고 있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솔직히 말할게요. 정말로 땅을 때리진 않았고요. 땅을 때려야 되는 것 같은데 하면서 눈치 보면서 이렇게 쪼그려서 이제 주먹까진 졌어요. 주먹까진 졌고 팔을 휘두르려고 딱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니까 뭐 하냐면은, 자, 팔굽혀펴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자, hit the ground가 뭐냐면요, 땅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땅을 손으로 때리라는 게 아니라요, 뭐 은유적인 표현, 비유적인 표현이지만서도 가슴으로, 몸으로 땅을 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엎드리라는 거고, do 20는 do 20 push-ups, 푸시업을 20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푸시업을 생략해버린 거죠. 왜? 앞에서 뭐라고 했으니까, hit the ground라고 했으니까. 이제 엎드리고 20개 해. 그러면 엎드린 다음에 뭐 다른 거 할 거 아니니까 푸시업 하라는 거 알아듣겠지 해서 그냥 푸시업이란 말을 그렇게 생략해버린 거예요. 해서 저는 눈치 있게, 사실 유학 생활하면서 가장 낸 건 영어가 아니라 눈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땅을 때리려다가 푸시업 하네 해서 저도 그냥 이렇게 푸시업을 했던. 근데 포인트는 뭡니까? 그 푸시업을 막 하면서 지금도 막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 것 같은데, 소름이 쫙 돋으면서 그 전날 읽었던 바로 그 문장이 떠오르는 거죠. She hit the ground when the gunfire started. 사람들이
총을 쏘기 시작했을 때 그녀가 땅을 때렸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총을 쏘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땅에 엎드렸다가 되고 이제 사람들이 총을 쏘기 시작했을 때 땅을 엎드리는 게 땅을 때리는 것보다는 100만 번 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어제 읽고 이게 무슨 뜻일까 좀 찝찝한데라고 저 머릿속 어딘가에 그냥 좀 애매모호하게 남겨있던 그 지식이 물론 굉장히 운이 좋게도 그 다음날 직접 내가 그 표현이 사용되고 막 사람들이 그 말을 따라서 막 이렇게 푸시업하는 걸 보고 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파바바바바박 연결이 됐다는 거죠. 그때 바로 이거네. 어제 내가 바로 읽었던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땅에 엎드리는 걸 말하는구나 깨닫게 됐다는 거고, 그런 작은 유레카 모먼트들이 쌓이다 보면요, 단편적인 지식들이 합쳐져서 커다란 큰 깨달음을 주게 되는데, 그 깨달음이 보통은 이제 나는 영어 공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영어라는 게 보니까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나는 원서 읽기 좋아하니까 원서 읽기로 공부하면 될 것 같아. 아니면 나는 미드 보는 거 좋아하니까 미드 보면서 공부하면 될 것 같은 본인만의 영어 공부 철학을 만들어주는 그 밑거름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어 공부의 전환점을 돌기 위해서는 무조건 영어 노출의 양만 높여주면 되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영어의 노출의 양을 높여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요, 그 영어에 대한 노출을 내가 얼마나 단기간에 몰아서 하느냐입니다. 즉 말하자면 몰입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만큼 인텐시브하게 강도 높여서 우리가 공부를 해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앞에서 제가 이렇게 팔굽혀펴기 예를 좀 들어봤으니까 두 번째 예도 팔굽혀펴기 연달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팔굽혀펴기 이제 100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철수도 100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영희도 100개를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하는 방법이 달라요. 영희는 한 번에 25개 한 다음에 1분 쉬고 그리고 또 25개 하고 이런 식으로 한 10분 만에 100개를 한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철수도 똑같이 팔굽혀펴기를 100개를 하는데 방법이 완전 다른 거죠. 철수는요, 한 번 해요. 그리고서는 3분을 쉽니다.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쉬다가 또 한 번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또 이렇게 3분 쉬고요. 2000 years later. 총 6시간 동안 팔굽혀펴기 100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운동을 하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자, 한 번 하고 3분씩 쉬어서는요, 아무리 팔굽혀펴기를 100개 했다 그래도 전혀 운동 효과를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요, 어디 아픈데도 특별히 없을 거예요. 그냥 시간만 엄청 가서 피곤한 것 뿐이지 운동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대로 운동 효과를 보려면 누구처럼, 영희처럼 뭔가 몰아서 내가 힘들 때까지, 그리고 헉헉거리면서, 그리고 또 쉬는 시간도 오래 가져가지 않고 요렇게 해줘야 된다는 걸 아실 텐데,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똑같은 어떤 그런 영어를 공부하더라도, 자, 하루에 5분씩 30년 공부에서는요, 이런 어떤 유레카 모먼트들이 쌓여가지고 내 영어 공부의 전환점을 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진짜 적습니다. 그 대신에 하루에 6시간씩 8시간씩 내가 굉장히 몰입해서 영어를 많이 접하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은근히 금방 자주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단기간 안에 이 전환점을 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은 공부해야지만 영어 실력이 늡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이 뭔가 나는 영어의 노출에 대한 양은 충분한 것 같은데 왜 이 전환점을 돌지 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지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 노출이 너무나 띄엄띄엄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뭔가 그 밀도가 없었던 건 아닌가라고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은요, 아주 크게는 영어 실력이 빨리 느는 분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들의 공통점이 결국은 이 영어 공부에 있어서 전환점을 돌았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영어 전환점을 돌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에까지 걸쳐 이야기 나눠봤어요. 오늘의 내용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들은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See you soon!